민식이? 안녕하세요. 차파는 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식아, 경매로 차 사는 건 처음이지? 그 첫 번째 시간인 민식이가 모르는 경매 대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차를 사는지 그 절차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표와 예를 들어서 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니까 꼼꼼히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대행사를 이용해서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께 아주 좋은 팁이 됩니다. 네, 그럼 대행사를 통해서 중고차 경매를 할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표를 보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선정한 대행사와 미팅을 하고요. 미팅을 한 다음에 어떤 차를 할지 서로 물색을 한 다음에 그 차량을 선정하고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경매 참여를 해서 경매 입찰을 진행하게 되고요. 입찰한 차량을 낙찰받았을 때는 대금 정산을 통해서 매매상사로 매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입 진행한 차량은 당연히 상품화를 거쳐서 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계약 진행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차량을 고객께서 인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대행사 미팅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경매 대행을 할 때 고객은 도대체 경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 프로세스의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께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서 그 예산에 맞게 본인이 선호하는 차량을 선정을 해서요, 차량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행을 하다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적 문제 및 기타 문제의 요지를 방지하는 그 대행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정 차량 물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객과 대행사가 선정하신 차량이 어떤 경매장, 어느 지역 경매장에 출품되어 있는지도 물색하고 차량을 다시 한번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선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소매가랑 그 선정 차량하고 차량 가격이나 컨디션을 좀 비교를 하고요. 낙찰을 얼마 정도에 받아야 그 소매가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지 낙찰 금액의 마지노선을 정합니다. 경매로 사시는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셔야 그래도 경매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대행사와 함께 경매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우선은 경매를 참여를 할 때 대행사와 동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대행사에게 모두 이임을 하실 건지 결정을 하셔야 하고요. 그 대행사는 선정 차량을 아주 세밀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후에 차량에 대해서 상품화 비용, 그러니까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최종 금액을 고객하고 반드시 그 상의를 하고 고객에게 충분히 브리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상품화 비용이 더 추가됐을 때 오해 소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차량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입찰 전에 계약금을 10%를 받아 놓습니다. 이 10%는 경매장 출품 차량을 낙찰받았을 때 낙찰 취소를 하면 경매장에서 받는 위약금이 낙찰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변심이 있을 때는 10%의 위약금이 있다는 걸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신중하고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꼭 대행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입찰을 진행하고요. 생각하던 금액이 낙찰 진행되면 그 결과를 대행사는 고객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낙찰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대보다는 두 대, 세 대 정도 다시 입찰을 할 차량을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입찰을 해서 차량을 낙찰받게 되면은 이제 대금 정산을 하게 되죠. 차량 낙찰 받고 나서요, 낙찰 차량 대금하고 경매장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현금으로 하실지 할부를 통해서 구입하실지에 대해서는 대행사와 미리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할부를 진행하시려고 하면 할부 이전에 본인이 그 차를 할부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신용인지
그리고 환경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량을 낙찰받고 나서 할부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행 수수료는 대행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행 수수료는 얼마가 될지는 대행사가 고객과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상품용 차량으로 매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낙찰받은 차량을 대행사는 탁송 같은 걸 진행해서 본인의 사무실로 입고를 하고 차량 성능 평가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처에서 서류가 오면 바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상품화, 외판 수리나 세차 광택을 진행하게 되죠. 경매장에서 차량을 고객하고 확인한 내용을 상품화로 진행을 합니다. 외판 판금 도색하고요, 세차 광택을 하고 옵션 추가, 그러니까 뭐 블랙박스를 해달라거나 가죽 시트를 씌워달라거나. 근데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사전에 얘기된 그 차량 상태와 다를 때가 있어요. 뭐 판수가 확인이 더 된다든지 기능이 더 안 좋다든지 할 때는 미리 고객하고 상의를 해서 수리 진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화가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 그 완성된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이제 계약 절차가 남았습니다. 처음에 대행사한 대항계획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모든 비용을 확인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나머지 대금을 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차량 구입 대금하고 매도비는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100% 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순수 인건비인 그 대행 수수료는 웬만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시는 게 대행사한테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께서는 최종적으로 차량 인수를 하시게 됩니다. 고객께서는 차량을 직접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탁송으로 인수를 받으시고요, 대행사는 고객한테 소유권 이전을 한 후에 그 이전 서류를 그 각 영수증을 지참을 해서 같이 송부를 해드리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는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그럴 것도 없습니다. 뭐 다른 거래할 때도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유의하실 사항만 조금만 숙지해서 유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하고 대행사 간의 신뢰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위해서는 대행사도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 조건은 첫 번째 매매 종사원증은 꼭 있어야 하고요. 그 두 번째는 해당 사업에서 웬만하면 그 많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좋겠죠. 그리고 다음에 대행사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행사가 소속되어 있는 상사 대표랑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사고치고 나몰라라는 그 딜러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그 대표와 사이가 안 좋은 금전관계가 뭐 섞여 있는 그런 딜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융거래 할 때는 꼭 딜러의 본인 실명 계좌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대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경매를 해서 차량을 인수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차파는 아재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